진정한 병원연이 밝았어요. 셔플 먼저 시작할게요. 카드 선택 바로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에서 바로 이동해주세요. 병원연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땅에서 치솟는 열기가 만나는 해예요. 그만큼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해죠.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고 움츠렸던 에너지가 확정되는 시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폭발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방향이에요. 빛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해요. 어두운 쪽으로 뿌리를 내리면 아무리 에너지가 강해도 썩어버립니다. 병오년의 화기운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체되어 있던 것들을 뚫어내는 힘이 있어요.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멈춰있던 일이 다시 굴러가고 포기했던 꿈에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 에너지는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이걸 잘 쓰면 추진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조급함과 충동으로 번져버립니다. 올해 1분기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음력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봄의 목기운이 흐르는 시기예요. 나무는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오르죠.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가능성이 병오년의 불길을 만나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첫 불씨가 지금 1분기에 당겨지는 겁니다. 오늘 리딩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거예요. 2026년 1분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당장 집중해야 할 영역이 어딘지, 1월, 2월, 3월 각각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그리고 반대로 이 뜨거운 에너지 속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은 뭔지 다 짚어드릴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성장을 위한 실천 조언이에요. 병오년의 불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액션. 2026년 첫 분기 당신의 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호신의 메시지. 끝까지 보셔야 이 축복을 온전히 받아가실 수 있어요. 자, 여기 4개의 봉투가 있는데요. 가장 눈길이 가는 봉투 1개를 선택해주세요. 카드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2026년 나를 성장시킬 에너지의 느낌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천천히 느껴보세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신 카드가 몇 번인지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그럼 카드 고르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자, 이제 카드 번호 오픈할게요. 오늘의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카드 리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의 2026년 첫 번째 분기가 빛나도록 진심을 다해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세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의 1분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죽음 카드가 나왔네요. 1번 분 혹시 깜짝 놀라셨나요?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카드를 보시면 대낮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 한 해골이 있는데요. 이 해골 옆으로 왕관도 보이죠? 이건 그냥 해골이 아니에요. 왕의 시신입니다. 한때 권력을 쥐었던 존재,
무언가를 지배했던 존재가 이제 완전히 끝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장면이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죽음 카드가 나오면 많은 내담자님들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시는데 절대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타로에서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종결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동반하기도 해요. 2026년 1분기 1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끝내기예요. 그동안 질질 끌어왔던 관계나 끝났는데도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던 감정들, 이미 의미 없어진 일들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들, 이제 완전히 깔끔하게 끝날 때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일 수 있냐면요. 끊으려고 작정했는데 계속 미루던 관계가 있었다면 이번 1분기 안에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예요. 직장을 옮기고 싶었는데 망설이고 있었다면 이제 결정을 내릴 타이밍이 오기도 하고요. 만약 나쁜 습관이나 자기 파괴적인 패턴이 있었다면 드디어 그걸 완전히 끊어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종결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긴 해요. 왕이 죽는 거잖아요.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무언가, 내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과정이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분이 3년 넘게 다닌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처음엔 배울 게 많았고 성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매일이 그냥 똑같이 굴러가는 루틴이고 에너지만 빠져나가요. 퇴사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아, 그래도 여기가 안정적인데 다른 데 가서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게 바로 왕관을 놓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1분기가 지나면 1번 분은 그 왕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태양 아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거예요. 무언가가 끝난다는 건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끝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우기면서 끌고 가는 건 1번 분의 에너지를 좀비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병오년의 화기운이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죽은 것을 태워버리고 새 씨앗을 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1분기 동안 용기 내서 끝내세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1분기 1번 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일지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오, 완드 소년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먼저 완드 소년을 볼게요. 아직 어린 소년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어요. 표정은 호기심으로 가득하고 눈은 반짝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죠.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이 거대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위에 있던 건 아래로, 아래에 있던 건 위로. 변화의 순간이에요. 이 두 카드 조합이 말하는 건 명확한데요. 지금이 바로 변곡점이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으니까 아, 그럼 알아서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운명이니깐요. 그런데 완드 소년이 함께 나왔다는 건 내가 그 막대기를 들고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1번 분들이 1분기 동안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이 완드는 열정과 행동의 수트예요.
그리고 소녀는 아직 미숙하지만 두려움 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에너지죠. 우리 1번 분들이 이번 분기에는 새로운 분야 공부를 시작하시거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취미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거나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당신 인생의 변곡점이다. 근데 그 변곡점이 좋은 방향으로 갈지 나쁜 방향으로 갈지는 1번 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요. 멈추지 않아요. 1번 분이 그 위에 올라타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번 1분기는 그냥 시작해보는 분기예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 완드 소년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일단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병오년의 화기운이 1번 분의 등을 밀어줄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올라타시면 돼요. 1분기 동안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월별로 1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에 대해서 1월, 2월, 3월 각각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력 1월 운세는 컵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용을 타고 있는 기사가 보여요. 한 손에는 귀한 도자기 컵을 쥐고 있죠. 소중하게요. 용은 한국 전통에서 상서로운 기운, 승천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위에 탄 기사가 컵을 쥐고 있어요. 1월에 1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만남이나 제안이에요. 컵은 감정, 관계, 사랑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기사는 움직임, 전달, 메시지를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냐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어요. 그게 연애든 인맥이든. 아니면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감정적인 해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사가 컵을 소중히 쥐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흘러가듯 스쳐 지나가게 두면 안 돼요. 이건 내 거야 하고 확실히 붙잡으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용을 타고 있다는 건 이 기회가 강력한 에너지를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의미로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는 감정에 휩쓸릴 위험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 음력 1월에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설레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냉정한 판단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2월 운세 정의 카드를 한번 볼게요. 심판관이 가운데 앉아 있어요. 한 손에는 칼,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표정은 단호하고 눈빛은 날카로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공정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1번 분에게 음력 2월은 판단과 결과의 달이에요.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 공정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뜻이에요. 만약 1번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진실이 밝혀지고요. 열심히 노력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근데 반대로 1번 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결과가 1번 분에게 돌아올 수 있고요.
책임을 회피했다면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음력 2월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법칙이 작동하는 달이에요. 그동안 쌓아온 행동, 말, 선택들의 결과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의 카드는 공정해요. 1번 분이 진심으로 노력했다면 우주는 그에 맞는 보상을 줄 거예요. 자, 이제 3월달, 음력 3월달 운세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 보시면 여기 아름다운 천사가 두 개의 컵, 도자기를 들고 있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물을 천천히 옮기고 있죠. 표정은 평온하고 동작은 우아해요. 음력 3월은 1번 분에게 조화와 균형의 달이에요. 1월에 새로운 기회를 잡았고 2월에 그 결과가 나왔다면 3월 달에는 그것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맞추세요. 감정과 이성, 일과 휴식, 주기와 받기, 두 도자기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습, 이게 바로 음력 3월의 에너지예요. 절제 카드는 이 마스터의 카드 같은 거거든요. 초보는 한쪽으로 쏠리지만 마스터는 중심을 잘 지켜요. 음력 3월에 1번 분은 그 중심을 찾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로 이번 1분기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운둔자와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이 두 장 모두 강렬하네요. 먼저 운둔자 카드를 볼게요. 여기 사막 한가운데 나무 아래 한 소녀가 앉아 있어요. 주변은 텅 비어 있고 그녀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몸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인식, 자각의 카드. 보통 메이저 심판 카드는 하늘에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 여기 뮤즈 덱에서는 한 소녀가 빛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모습이에요. 자각하는 모습이죠. 그럼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 카드를 같이 봤을 때는 고립되는 것이에요. 은둔자 카드와 심판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1분기 동안 1번 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깊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해요. 특히 1분기처럼요, 무언가를 끝내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시기에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중요하기도 하고요. 은둔자의 빛, 심판의 각성, 이건 분명 내적 성장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지나치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과 단절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나 혼자 해결해야 해 라는 강박에 빠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돼요. 1분기 동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도 이해 못해. 나 혼자 감당해야 해. 다른 사람한테 짐 주기 싫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신호가 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1분기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좋아요. 명상하고 생각 정리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근데 그 시간을 끝낸 후에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오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빛을 나눠주세요. 자, 다음으로 우리 1번 분이 1분기 동안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조언은 어떤 것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드 여왕이랑 죽음 카드가 나왔네요. 이 조합도 강렬한데요. 소드 여왕을 먼저 볼게요.
차갑고 날카로운 여왕의 모습이에요. 표정은 냉정하고 눈빛은 꿰돌아보고 있어요. 타로 카드 중에서도 가장 냉철한 카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죽음 카드, 한 여인이 큰 낯을 들고 있어요. 무언가를 완전히 베어버리려는 단호한 자세예요. 1분기 동안 1번 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언은 냉정하게 잘라내라 입니다. 소드 여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로 카드 중에 냉정한 카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미안해서, 불쌍해서, 정들어서 이런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요. 진실을 직시하고 필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죽음 카드는 말해요. 망설이지 말고 완전히 끝내라. 칼로 조금씩 긁어버리는 게 아니라 낫으로 한 번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1분기는 첫 번째 질문에서 본 것처럼 1번 분에게 끝내기의 시기예요. 근데 문제는 끝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불쌍한데 조금만 더 참아볼까?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1번 분의 성장을 막아요. 특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육받곤 하죠. 그래서 선 긋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냉정한 결정을 내리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 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소드 여왕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명확할 뿐이에요. 죽음 카드는 잔인하지 않아요. 필요한 끝을 맺는 것 뿐이에요. 1분기 동안 연습하세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냉정하게 잘라내야 해요.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정리해야 해요. 병원연의 불길이 1번 분 안에 타오르고 있어요. 그 불길로 확실하게 태워버리세요. 재만 남기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분기 말, 음력 3월 말에 우리 1번 분이 맞이하게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 자꾸 강력한 카드들이 나오는데, 하옥 카드와 스님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하옥 카드를 볼게요. 이 하옥, 감옥에 가둔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가두고 잠그고 격리시킨다는 의미죠. 그리고 스님 카드는 여기 승려복이 있고 연꽃이 보여요. 깨달음, 평온, 초월의 상징이에요. 3월 말에 1분기가 끝날 무렵 1번 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카드가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고통을 감옥에 가두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여기서 하오 카드의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신호예요. 과거의 상처, 후회, 분노, 그것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감옥 안에 갇히는 거죠. 그리고 스님 카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요. 더러운 환경에서도 아름답고 고결한 꽃을 피워내요. 1분기 동안 1번 분이 겪은 고통, 혼란, 종결, 그 모든 게 진흙이었어요. 근데 음력 3월 말이 되면 그 진흙 위로 드디어 연꽃이 피어나요. 스님처럼 1번 분은 평온해져요. 더 이상 과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3월 말에 1번 분은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그 고통이 필요했었구나. 그 관계를 끝낸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내가 강해지려면 그 과정이 꼭 필요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2분기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토대가 됩니다. 연꽃이 피었다는 건 씨앗을 맺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하옥시켰다는 건 이제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력 3월 말쯤에 1번 분은 과거의 고통을 감옥에 가두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결해지고 스님처럼 평온한 마음을 얻고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수호신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너는 무언가를 끝낼 거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왕관을 벗는다는 것, 익숙한 것을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하지만 기억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야. 해골 옆에 왕관이 놓였지만 그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잖아. 너는 이번 분기 동안 냉정해져야 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직시하면서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소드 여왕의 명확함과 죽음의 단호함을 가져. 그리고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은둔자의 시간도 필요해. 하지만 고립되면 안 된다. 너가 가진 빛은 나눌 때의 의미가 있거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 너는 그저 올라타기만 하면 돼. 완벽할 필요 없어. 완드 소년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출발해. 1월엔 감정적인 기회를 확실히 잡아. 2월엔 공정한 심판을 받아들여. 3월엔 균형과 조화를 이뤄. 그리고 3월 말 너는 고통을 감옥에 가두고 연꽃처럼 피어날 거야. 고통은 하옥되고 깨달음은 너와 함께 할 거야. 2분기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릴 거야. 용기를 내. 병오년의 불길이 너를 지켜줄 거야. 자,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1번 분을 위한 병오년 1분기 키워드는 뭘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완전한 종결과 새로운 시작. 이게 1번 분의 2026년 1분기 키워드입니다. 죽음 카드로 시작해서 하옥과 스님으로 끝나는 여정. 끝내고 잘라내고 태워버리는 90일. 그 과정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왕관을 벗는 건 두렵고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음력 3월 말 1번 분은 고통을 감옥에 가두고 연꽃처럼 피어나 있을 거예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이 메시지가 1번 분의 가슴 깊은 곳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병오년 1분기 용기 내서 끝내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1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완전한 종결과 새로운 시작의 축복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 김무온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온이었습니다. 마음껏 표현해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음력 1분기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세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6년 1분기 2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나왔어요. 흥미로운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여기 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고통스러워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은 밝아요. 오히려 평온하고 미소까지 띄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꽃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마치 축복처럼, 어쩌면 봄비처럼.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 이건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6년 1분기 이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상을 거꾸로 보기예요. 지금까지 이번 분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이건 원래 이래, 이게 당연히 정상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릴 수도 있고 틀렸다고 생각했던 게 옳을 수도 있어요. 병오년, 불과 불이 만나는 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뜨겁게 재편되는 시기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해요. 중요한 건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꽃가루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축복의 순간과도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이거든요. 이번 분이 기존에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1분기에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어요. 1분기 동안 특히 뭔가 답답하고 막힐 때는 한번 180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꽃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1분기 이번 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와, 여기 여왕 두 분이 나왔네요. 여황제 그리고 완드 여왕. 두 명의 강력한 여성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여황제를 볼게요. 풍요로운 자연 속에 앉아있는 여황제. 주변에는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풍요, 창조, 양육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완드 여왕. 왕좌에 앉아서 당당하게 막대기를 쥐고 있는 여왕의 모습이에요. 뭔가 눈빛은 불꽃 같고 자세는 자신감으로 가득하죠. 열정, 행동력, 카리스마. 이 두 장의 여왕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신호인데요. 이번 분이 1분기에 집중해야 할 영역은 창조와 실행이에요. 여황제는 풍요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보고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죠. 1분기 동안 이번 분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새로운 나를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황제만 있으면 부족하죠. 여황제는 조금 느긋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드 여왕의 행동력이 필요해요. 이 완드 여왕은 생각만 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카리스마로 상황을 주도해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 둘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음력 1분기는 여왕제처럼 풍요로운 비전을 먼저 그리고 완드 여왕처럼 불타는 열정으로 실행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커리어라면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 아이템, 포트폴리오 구축 이런 걸 뜻하고요. 만약 자기 개발이라면 새로운 스킬,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세요. 두 여왕의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세요. 그럼 1분기가 끝날 무렵에 이번 분이 창조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월별로 이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무엇일까요? 1월, 2월, 3월 각각 한 장씩 뽑아볼게요. 힘 카드, 타워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먼저 1월달 힘 카드를 볼게요. 여기 한 여인이 맹렬한 호랑이를 다스리고 있어요. 호랑이가 무서울 법한데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호랑이를 제압하고 있어요. 1월에 이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기 호랑이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두려움이나 분노, 충동,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 같은 것이에요. 1월에 이번 분은 이런 강력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여인이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나 억압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1월의 기회는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강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나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1월은 이번 분의 진짜 힘을 시험하는 달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1월이 이번 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2월 운세 타워 카드입니다. 높은 탑이 무너지고 있어요. 탑이 쓰러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탑을 손에 쥐고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이 여인이 스스로 탑을 무너뜨린 상황이에요. 2월은 파괴의 달입니다. 근데 이 파괴는 사고가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된 철거예요. 왜 탑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동안 이번 분이 쌓아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한 이미지나 특정한 관계나 특정한 지위나 특정한 생활 방식 같은 것들이요. 근데 1월에 관점이 전환되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2월은 그걸 부수는 달이에요. 탑이 무너지는 건 무섭죠? 안정적이었던 게 사라지는 거니깐요. 근데 동시에 해방되는 거예요. 낡고 불필요한 구조물에서 벗어나는 거니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누군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분이 선택한 거예요. 카드를 보세요. 이 여인이 스스로 탑을 무너뜨렸어요. 2월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안정적이었던 게 무너지니깐요. 근데 기억하세요. 낡은 탑을 허물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3월달 운명의 수레바퀴를 볼게요.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요. 위에 있는 건 아래로, 아래에 있는 건 위로 운명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번 분에게 3월은 운명의 전환점이에요. 1월에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2월에 낡은 것을 무너뜨렸다면 3월에는 완전히 새로운 운명의 사이클이 시작돼요.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요. 그동안 안 좋았던 분들은 3월에는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상태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분들은 변화의 파도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번 분 3월에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운명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1월에 힘을 키우지 않았다면, 2월에 낡은 걸 부수지 않았다면 3월에 운명적인 기회가 와도 그걸 잡지 못할 수도 있어요. 3월이 되면 이번 분 앞에 새로운 문이 열릴 거예요.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번 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일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타세요. 병오년의 화기운이 바퀴를 빠르게 돌려줄 거예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로 이번 1분기에 이번 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과 물질의 여왕 카드가 나왔네요. 교황 카드를 먼저 볼게요. 뭔가 엄숙하고 권위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물질의 여왕, 안정, 실용성, 현실적인 판단을 상징해요. 이번 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전통과 안정에 갇히는 것이에요. 교황 카드는 기본적으로 전통, 규칙, 시스템을 의미해요. 물론 이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1분기는 관점 전환과 파괴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런 시기에 교황의 에너지에 너무 매여 있으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정상인 거야. 규칙을 어기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의 여왕은 안정과 실용성을 중요시해요. 이것도 좋은 거죠. 근데 지나치면 지금도 괜찮은데 왜 바뀌어야 되지? 안정적인 게 최고지 않을까? 모험은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상 유지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분에게 1분기는 변화와 전복의 시기예요. 근데 교황과 이 물질의 여왕의 에너지에 갇히면 변화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야 해요. 안정이 정체를 의미한다면 기꺼이 불안정을 감수해야 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1분기 동안 이번 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바보와 소드 기사가 나왔어요. 먼저 이 바보 카드를 볼게요. 여기 절벽 옆을 걷고 있는 사람, 앞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발을 내딛고 있죠. 순수하고 두려움도 없고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 그리고 여기 소드 기사. 빠르고 날카롭고 주저하지 않는 행동력을 의미해요. 1분기 동안 이번 분은 1분기 동안 이번 분을 성장시킬 조언은 카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순수한 용기로 빠르게 돌진해라. 바보 카드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바보가 말해요. 결과를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절벽 끝에 서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보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여정 그 자체가 목적이니깐요. 그리고 소드 기사는 생각만 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건 속도로 행동해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칼을 휘두르고 앞으로 나아가요. 이 바보와 소드 기사 조합이 말하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되 빠르고 단호하게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1분기 동안 바보의 순수함을 잃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소드 기사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느려지기 시작하면 두려운 마음이 따라잡아요. 순수하게, 빠르게, 단호하게. 그것이 이번 분을 성장시킬 거예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분기 말, 이번 분이 맞이하게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두와 새끼줄과 엽전이 나왔어요.
카드가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모든 걸 내 손으로 바꿔놓고 빈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채울 준비를 마친 사람. 여기 인두를 먼저 볼게요. 인두는 무엇을 하는 도구죠? 구겨진 옷을 펴는 거예요. 1분기 동안 이번 분은 꼬였던 관계를 풀고 복잡했던 상황을 정리하고 구겨진 마음을 펴게 될 거예요. 3월 말이 되면 모든 게 깔끔해졌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새끼줄과 엽전을 볼게요. 새끼줄은 흩어진 것을 엮고 묶는 거예요. 이번 분은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을 수 있어요. 3월 말이 되면 이번 분은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낡은 것을 버리고 곳간을 비웠잖아요. 이제 그 빈 곳간에 새로운 것, 엽전을 채울 차례예요. 3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준비예요. 이번 분이 만들어 놓은 빈 공간에 풍요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번 분을 위한 병오년 1분기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전복과 재건. 이게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1분기 키워드입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으로 시작해서 인두와 새끼줄과 엽전으로 끝나는 여정.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90일.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건 이번 분이 계획한 철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짓기 위한 준비예요. 3월 말 이번 분은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병오년 1분기 용기 내서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다시 세우세요.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온이었습니다. 이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전복과 재건의 축복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 김무온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1분기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세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26년 1분기에 3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심판 카드 정말 강렬한 카드죠. 카드를 보시면 하늘에서 대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 아래에 무덤에서 시신들이 깨어나고 있죠. 천사를 바라보며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밑으로는 찬란한 꽃가루 같은 물방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1분기에 3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각성과 부활입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3번 분의 진짜 모습이 깨어나는 거예요. 묻어두었던 꿈, 포기했던 가능성, 잊고 있던 재능, 억눌렀던 진짜 나. 이 모든 것들이 1분기 동안 무덤을 뚫고 솟아오를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건 우주가 3번 분을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어날 때야. 더 이상 잠자지 마.
이 천사 밑으로 꽃가루 같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축복이에요. 우주가 3번분의 각성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깨어나야 해요. 심판카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의미해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1분기 3번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펜타클 소년과 여사제가 나왔습니다. 펜타클 소년을 보면 어린 소년이 커다란 금화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들고 있어요. 눈빛은 진지하고 표정은 집중되어 있어요. 땅을 딛고 서서 현실적인 것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사제, 신비로운 여사제가 책을 들고 앉아 있어요. 베일 뒤에는 감춰진 지혜가 있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깊은 진리를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조합이 말하는 건 명확해요. 3번분이 집중해야 할 영역은 현실적인 학습과 내면의 지혜입니다. 펜타클 소녀는 초보자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아직 마스터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소중히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이건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사제는 내면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외면과 내면 둘 다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실용적인 학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자격증, 강의, 실무 스킬, 아니면 재테크, 투자 공부, 커리어 관련 전문성 쌓기, 그리고 내면적인 탐구로는 명상, 자기 성찰, 영적인 탐구도 있을 수 있고 심리학이나 철학 공부, 꿈 해석, 무의식 탐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음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1분기 동안 3번분은 낮에는 펜타클 소년이 되세요. 현실 세계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쌓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밤에는 여사제가 되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둘의 균형이 맞을 때 3번분의 각성은 현실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월별로 3번분에게 찾아올 기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엔 1월, 2월, 3월 각각 한 장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드의 여왕, 그리고 남자 황제, 펜타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먼저 1월의 운세 완드 여왕이 나왔습니다. 여기 당당한 여왕이 왕좌에 앉아 있어요. 한 손에는 막대기를 쥐고 있고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고 행동력이 강한 모습이에요. 1월에 3번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완드 여왕은 행동하는 리더예요. 생각만 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실행하고 주도해요. 완드 여왕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내요. 1월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움직이세요. 자, 이제 2월 운세. 이 남황제 카드를 보겠습니다. 풍요로운 남자 황제가 왕좌에 앉아 있어요. 주변은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뭔가 성취감이 느껴져요.
음력 2월에 3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구체적인 성취와 결과입니다. 2월 달엔 1월에 시작한 것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성과가 보여요. 구체적인 기회로는 승진, 인정, 포상, 프로젝트 성공, 재정적 안정, 명확한 계획의 실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를 즐기세요. 3번 분이 만들어낸 거니깐요. 자, 그리고 3월달 운세를 보면 펜타클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손에 커다란 엽전이 쥐어져 있어요. 표정은 진지하고 자세는 안정적이죠. 3월에 3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확실한 보상과 재물이에요. 펜타클 기사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기사예요. 손에 쥔 엽전 모양을 보세요. 작은 동전이 아니라 커다란 엽전이잖아요. 이건 상당한 규모의 재물일 수도 있고 확실한 보상,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해요. 아마 3월에는 월급 인상이나 보너스, 부수입 발생, 투자 수익, 계약 성사,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 이런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월별 흐름으로 다시 보면 1월 달에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시작하고 2월 달에는 성취하고 구축하면서 3월 달에는 완연한 보상과 안정성을 얻게 돼요. 완벽한 흐름이네요. 시작하고 이루고 받잖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로 이번 1분기에 3번 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달 카드와 이 물질의 뮤즈가 나왔어요. 이 물질의 뮤즈는 물질의 왕을 나타내는데요. 달 카드를 먼저 볼게요. 밤하늘에 거대한 달이 떠 있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등을 지고 살짝은 불안정하게 서 있고 양쪽으로 베일을 쓴 사람들이 있죠. 살짝 불확실하고 환상적이고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뮤즈, 물질, 재물과 관련된 완성형의 모습이에요. 이 두 카드를 보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환상과 물질에 대한 집착,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사물이 실제랑 다르게 보이고, 그림자가 과장돼서 보이고, 두려움이 증폭돼서 보이고, 환상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3번 분이 1분기 동안 조심해야 할 것은 먼저 과도한 불안이에요. 잘 되고 있는데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일까?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밤에 이런 생각들이 커질 수 있어요. 둘째, 환상에 빠질 수 있어요. 현실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반대로 과소평가하거나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것을 주의할 점으로 보면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경고로 환산해 보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기, 재물 때문에 관계를 망가뜨리면 또 안 되겠고요. 물질적인 성공만 추구하면 안 되고 내면의 풍요를 무시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달과 이 물질의 뮤즈가 경고하는 건 너무 물질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건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되 집착하지는 마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1분기 동안 우리 3번 분을 성장시킬 조언은 무엇일까요? 펜타클 기사와 달이 나왔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펜타클 기사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의미하고 달은 불확실성과 내면의 두려움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같은 카드가 다른 질문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건 이 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음력 1분기 동안 3번 분을 성장시킬 조언은 불안 속에서도 꾸준히 나아가라 입니다. 펜타클 기사는 기사 중에서도 가장 느린 기사지만 말을 타고 질주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차분하게 나아가요. 성장의 비밀이 뭘까요? 성장은 폭발적으로 오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누적으로 와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게 펜타클 기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달이 말하는 건 두려움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불확실해요. 그거 인정하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펜타클 기사가 달빛 아래를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온 건 불확실성을 안고 가되 멈추지 말라는 조언이에요. 1분기는 3번 분이 큰 성과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성과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1월에 한 걸음, 2월에 한 걸음, 3월에 한 걸음, 그렇게 쌓인 꾸준함이 3월에 커다란 엽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멈추지 마세요. 자, 마지막 질문. 분기 말인 3월 말에 3번 분이 맞이하게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 관운과 수학이 나왔네요. 관운은 벼슬, 지위, 인정, 성취를 의미하고 수학은 그야말로 풍요, 결실, 다 거둔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어요. 1분기가 끝났을 무렵에 3번 분은 3번 분이 원하던 바를 성취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지위도 얻고 재물도 얻는 거예요. 3번 분께 올해 병오년 1분기는 정말 좋은 시즌이 되겠네요. 돈, 재물, 보상과 같은 물질적인 수확, 인정, 명예, 지위와 같은 비물질적인 수확, 그리고 자신감, 성취감, 각성과 성장 같은 내면적인 수확까지 모두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3번 분을 위한 병오년 1분기 키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각성과 수확, 이게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1분기 키워드입니다. 심판 카드로 시작해서 관운과 수학으로 끝나는 여정, 깨어나고 배우고 성취하는 90일, 천사의 나팔이 울릴 때 겁내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 걸음씩 꾸준히 걸으세요. 3월 말 3번 분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게 될 거예요. 병오년 1분기 용기 내서 각성하세요. 그리고 수확하세요.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온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 분들께 전해드린 각성과 수학의 축복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 김무온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 가세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음력 1분기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운세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2026년 1분기에 4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오, 여사제가 나왔네요. 이거 정말 좀 깊은 카드인데요. 카드를 보시면 여기 지혜로운 여사제가 앉아 있어요. 여사제 카드는 타로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영적인 카드 중에 하나예요. 2026년 1분기 4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직관과 내면의 지혜입니다. 여사제가 든 책을 보세요. 이건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내면에 쓰여진 책이에요. 1분기에 4번 분은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답을 찾는 시기입니다. 1분기 동안 4번 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이게 답이다 라는 확신이 스스로 설 수도 있고요. 꿈이 뭔가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직감적으로 사람을 피하거나 아니면 직감적으로 사람을 특정 사람을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1분기는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여사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줘요. 이미 4번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1분기에 4번분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카드 전차와 힘 카드가 나왔네요. 두 장 모두 또 강력한 카드인데요. 이 두 장 모두 힘에 관한 카드예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인데요. 4번 분이 집중해야 할 영역은 의지력과 내면의 힘입니다. 전차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에요. 이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이 전사는 통제합니다. 1분기에 4번 분은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의지력으로 밀고 나가야 해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 카드는 부드러운 강인함이에요. 사자를 때려잡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4번 분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충돌을 조절하고 내면의 짐승을 길들여야 해요. 이 조합이 말하는 건 외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내면을 단단히 다져라 라는 뜻입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사제의 지혜, 전차의 의지, 힘의 강인함,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4번분은 무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월별로 4번분에게 찾아올 기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번엔 1월, 2월, 3월 각각 한 장씩 뽑아 볼게요. 오, 심판과 월드 그리고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1월 운세 심판 카드를 먼저 볼게요. 하늘에서 여자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어요. 1월에 4번 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건
우주가 4번분을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시작할 때야. 이제 너의 차례다. 1월에 중요한 제안이 올 수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문을 두드려요.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스스로 이거다 싶은 확신이 오기도 해요.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1월에 만약에 뭔가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면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여사제의 직관을 믿고 전차의 결단력으로 잡으세요. 자, 다음으로 2월 운세를 보면 3개의 카드입니다. 드디어 완성의 순간이에요. 월드카드는 타로에서 타로 메이저 아르카나 중에 마지막 카드인데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뜻해요. 2월에 4번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완성과 성취입니다. 오랫동안 끌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돼요. 오랫동안 노력했던 결실을 맺어요. 한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요. 음력으로 2월 말쯤에 4번분이 느끼는 느낌은 이런 것입니다. 와, 정말 해냈네? 아, 드디어 끝났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구나. 이런 성취감, 만족감, 자부심이 드는 달이 될 거예요. 2월은 축하하는 달이에요. 4번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여기까지 온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세요. 자, 3월에 들어올 기회를 보면 또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 카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아름다운 카드인데요. 3번분 3월달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모든 게 환하고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해요. 3월에 4번분에게 찾아올 기회는 빛과 기쁨입니다. 태양은 타로에서 가장 긍정적인 카드 중에 하나죠. 성공, 기쁨, 활력, 명료함, 축복을 의미해요. 월별 흐름을 정리해보면 음력 1월달에는 부름을 받고 깨어나고 2월달에는 완성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그리고 음력 3월달에는 빛을 받고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보다 완벽한 흐름이 있을까요? 4번분 3월은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 아래 서서 따스함을 느끼세요. 고민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시면 됩니다. 4번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니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로 이번 1분기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황제와 물질의 소녀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황제 카드를 먼저 볼게요. 풍요로운 여황제 안에서 우주가 펼쳐지고 있어요. 내부에서 빛이 뻗어나오는 모습, 엄청난 창조력과 생명력이 느껴지는 카드죠. 그리고 옆에 펜타클 소녀, 마치 장미가 된 것처럼 이제 막 피어나는 소녀의 모습이에요. 연약하지만 아름다워요. 주의해야 할 점이 뭘까요? 이건 과도한 창조 에너지와 미숙함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시작하려 하거나 이것저것 다 하려다가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서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하다가 스스로 번아웃이 올 수도 있어요. 1분기에는 4번분 놀라운 성과가 나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성과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장미는 하루아침에 피지 않아요. 1분기 동안 4번분 안에 엄청난 창조 에너지가 솟아날 거예요. 그 에너지를 존중하되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직 연약한 장미라는 걸 스스로 잊지 마세요. 자, 그럼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1분기 동안 4번분을 성장시킬 조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연인과 은둔자가 나왔네요. 이거 완전히 상반된 두 카드가 나왔는데, 연인 카드를 먼저 볼게요. 이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연결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결합되는 이미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둔자를 보면, 반대로 고독하고, 내면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에너지예요. 좀 너무 반대죠. 근데 이게 바로 핵심이기도 합니다. 1분기 동안 4번분을 성장시킬 조언은 연결과 고독의 균형감이에요. 연인 카드는 관계를 의미해요. 하지만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세요. 중요한 선택을 하세요. 은둔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고독 속에서 지혜를 찾으세요.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너무 반대되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 같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병오년 1분기 말 3월 말에 4번분이 맞이하게 될 스스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 이것도 좀 심오한데 또 반대되는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그만큼 균형을 지키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도깨비불을 먼저 볼게요. 어둠 속에서 헛것이 일렁이는 불빛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 환상, 두려움, 그리고 옆에 제사 카드를 보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헛것을 다스리고 잠재우는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음력 3월 말 1분기가 끝날 무렵에 4번분은 헛된 두려움을 다스리고 나의 직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도깨비불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밤에 보면 무서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분기 동안 4번분을 괴롭혔던 것들, 예를 들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맞을까? 이런 것들 다 도깨비불이었어요. 실체 없는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제사는 의식이에요. 조상을 기리고 헛것을 잠재우고 질서를 회복하는 의식. 음력 3월 말이 되면 4번분은 제사를 지낼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두려움이 올라올 때, 불안감이 엄습할 때 스스로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분을 위한 병오년 1분기 키워드를 적어볼게요. 내면의 지혜와 완성. 이게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1분기 키워드입니다. 여사제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는 여정, 침묵 속에서 듣고 지혜를 체화시키는 90일, 외부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심판의 나팔이 울리고 세계가 완성이 되고 태양이 떠오를 때
4번분은 여사제로 서 있을 거예요. 도끼비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직관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요. 병오년 1분기 침묵 속에서 듣고 내면의 지혜를 완성하세요. 당신의 지친 에너지에 따스함 한 스푼, 김무온이었습니다. 오늘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부탁드립니다. 4번 분들께 오늘 전해드린 내면의 지혜와 완성의 축복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 김무온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